맥혀버리면 여기 제대로 피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세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들어있으면 죽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세 가닥에서 예를 들어서 세 가닥이 다 막혀버렸다. 그럼 여기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예요. 막혀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협심증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예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고 그게 심해지면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뚫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꽉 막힌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꽉 막힌 경우. 네? 이게 왜 꽉 막히냐 하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혈관 자체가 석회화가 돼요. 혈관 이 벽이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화입니다. 노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노화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석회화가 됨으로 해서 이제 봅시다. 이거를 다시 이걸 확대를 시키면 이래 되겠죠. 예? 이건 혈관벽이란 말이에요. 예? 혈관벽인데 석회화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 석회화가 돼버리니까. 여기 석회화 되니까. 그리고 올라오겠죠. 그럼 좁아지죠. 좁아지면 혈관을 따라다니던 혈전들이 이 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꽉 막혀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막히면은 사람이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더라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막히면 못 뛰니까.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참 잘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까 이 세 가닥이라 했잖아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가닥씩 더 늘어나. 이게 다른 보조 핏줄이 생겨. 원래 없던 게 생기나요.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그냥 체가닥으로 끝이야. 그래서 세 개가 다 막혀버리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조금씩 막혀 나가면은 혈관이 하나씩 만들어져. 작은 보조 혈관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세 개가 다 막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심장이에요. 이게 보조 혈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세 개가 다 막혔는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완전히 꽉 막힌 혈관은 못 들었어요. 못 뚫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가 다 막혔다. 그러면 이걸 자릅니다. 요 혈관을 잘라요. 요 구멍을 딱 냅니다. 요게 또 구멍을 딱 냅니다. 그래가지고 요 허벅지 사이에 있는 정맥을 이만큼 잘라 나옵니다. 쭉 땡 정맥은 늘어나거든요. 쭉 늘어나고 이걸 붙여버리고 이만큼 잘라봐가지고 요렇게 연결시켜버려. 이렇게. 네? 그럼 요 사이가 몇 개 있으니까 요를 연결시키면 피가 이리 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우회술이라 그래요. 심장혈관, 예?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그러는데, 요런 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살리는 없는 게 쇠양각이란 말이야. 이거는 쇠양각 말고는 할 방법 없겠죠. 이 수술 안 하면 안 돼. 그럼 다 열어야 돼. 요게 갈비뼈 털어내고 열어야 이 수술이 한 5시간 걸립니다. 보통 한 12시간 마취해가지고 5시간 걸려요. 이거 해갖고 다 뜯어내고 이렇게 이것도 수술해야 되잖아. 이것도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탁탁탁탁 하는데 뭐 한 5시간 걸리는데 사전 사후까지 다 하면 나중에 뒤치다거리까지 다 하면 12시간 걸리는 거죠. 요거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들어갔는데 눈 뜨니까 내일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관상동맥. 이 관상동맥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왜 시작? 노화에서 오는 거야. 딴 거 아니에요. 노화. 이 혈관이 노화돼서 석회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석회화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칼슘이라는 게 석회는 칼슘이죠. 이 칼슘이 사람 몸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이 칼슘이 필요한 곳에 안 가고 필요 없는 곳에 간다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죠? 필요한 거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가 필요하냐면 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칼슘은 뼈에는 칼슘이 없으면 뼈가 안 돼.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뼈로 안 가고요. 그게 이런 데 간다는 거야. 이런 데 가고 신장 요로결석에 가고 담석에 가고 이 칼슘이라는 놈이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안 가고 이런 데 가버리면은 여자들 같으면은 주로 골다공증 생긴단 말이에요. 이 칼슘 때문에 칼슘이 제때 제자리 가게 만드는데 최고로 큰 역할을 하는 게 서양의학상으로는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햇빛이잖아요, 햇빛. 햇빛인데 이놈의 햇빛 그거 너무 쏜다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걸린다고 텔레비 한마디 나왔다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온데 다 갈아놓고 다니고 저 여름에 바다 나가면 전부 뭐 얼굴 바르는 게 난리죠. 그거 바르지 마세요. 좀에 검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 발라가지고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 자외선 완전 차단이에요. 그거 우리 이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선크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피부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암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마 자외선 많이 쏴갖고 피부암 걸린다는 사람 한 놈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의 성형은 건강입니다. 성형 사람들이 자꾸 성형해가지고 뭐 얼굴 벗기고도 뭐 하고 성형하는데요. 건강하면 얼굴 다 좋게 돼 있어. 얼마 전에 내 TV 보다가 그거 저 백부밀지 얘기가 좀 그 얘기를 하는데 백부밀지 보면 김구 선생이 말이에요. 백부밀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어릴 때 이 공부를 하다가 글 공부를 하다가 이게 너무 그저 있는 놈 집안만 챙겨주고 이런 거 보니까 들어가서 안 하겠다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관성을 배워 공부를 해라 하더랍니다. 일단 관성을 그거 먹고는 산다 이거지. 그래서 관성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그것도 크게 실망한 적이 있대요. 자기 관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관상이더라는 거야. 백분 김구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관상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헤라는 시집 공부는 전공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수상 공부를 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도서관에 가가지고 수상 공부를 했는데 내 수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게 하다 보면 좀 그런 거 자기 거부터 먼저 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게 자기 관상이 안 좋은데 그런데 결국 어쨌든 임시정부든 뭐든 자기는 저걸 했잖아요. 주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방되는데 좀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제법 팔자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자기 관상을 보면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 김구 선생이. 그런데 초장기의 김구 선생 사진을 보면 굉장히 사나워요. 이 관상 변하는 거예요. 사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 얼굴이 참 예쁘게 보이려면 건강하면 예쁘게 보여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각이집니다. 모나게 보여요. 얼굴이 모나면 마음도 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몸도 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전체에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어깨 아픈 사람 중에 석회성 근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것도 그래요. 석회가 근육이 그거 가 있으면 될 게 아니야. 왜 근데 그 석회성 근염이 되냐 하면은 근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침을 찔러보면 압니다. 고기 먹어보면 알아요. 육고기 이래 부족간에 가서 좀 큰 걸 덩어리로 크게 썰어보면 고기와 고기 사이가 이래 갈라지는 사이가 있죠. 근육과 근육 사이가. 그게 막이 하나 있잖아. 그게 근막이에요. 그 근막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대에는 칼슘이 있어요. 그 인대로 이루어진 그 부분이 석회화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게 석회성 근염입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석회가 생겨. 자, 근육과 근육 이래 사이에 이게 석회가 생겨가지고 돌거퉁이 하나 들어있으면 실리죠. 실리잖아요. 염증 생기는 거야, 실리니까. 아파요. 그게 석회성 근염이에요. 그래서 서양과학은 여기에다가 내시경 집어넣어서 그 긁어내버려요. 그러고 거기다가 마이신 주사놔줘. 그 서양과학인데요. 동양학은 이게 저절로 혈관 피 속에 녹아서 혈관으로 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게 동양학이란 말이에요. 이 석회가 왜 생기는? 제자리 갈 자리에 가야 돼. 이 인대에 제대로 있으면 건강한 사람인데 인대 제대로 안 가고 석회가 되는 거예요. 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가 되잖아요. 그 몸이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석회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석회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칼슘은 들어와서 인대도 되고 뼈도 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오래된 게 못 빠져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전부 콩팥 때문이에요. 콩팥이 그걸 다 이래가지고 다 피 속에 있는 그 필요 없는 석회 걸러내갖고 밖으로 내보내고 또 새로운 좋은 석회는 또 뼈로 가야 된다면 뼈나 인대로 가야 되거든.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근육의 병은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간의 병이라 그랬죠. 인대나 뼈의 병은요 무조건 콩팥의 병입니다. 서양학적으로는 그게 콩팥하고 뭔 상관이 있고 하지만 동양학에는 무조건 인대와 근육, 뼈와 근육은요, 뼈와 인대는 간이 콩팥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콩팥은 서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콩팥이 나빠서 석회화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심장병이 오잖아. 심장과 콩팥은 우리 오행 그림을 그려보면은 목화 토근수가 이래 있단 말입니다.